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디터 네셋입니다. 오늘은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i5 1135G7 프로세서 그리고 i7 1165G7 프로세서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노트북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11세대 프로세서가 나왔는데 i5 사야 돼? i7 사야 돼?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노트북은 2021년 그램 16을 준비했고요. 하나는 11세대 i5가 탑재된 모델, 하나는 11세대 i7 탑재된 모델로 프로세서 외에는 메모리 8기가, 스토리지 256기가 모든 사양 동일한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프로세서 특징을 몇 가지 확인해보면 두 프로세서 모두 쿼드코어 8스레드 프로세서입니다. 예전에는 하이퍼 스레딩으로 막 급나누기 했었는데 이제는 AMD와 대결 때문인지 i5든 i7이든 모두 하이퍼 스레딩이 적용되었다는 거. i5 1135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이 2.4, 최대 클럭이 4.2입니다. i7 1165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이 2.8, 최대 클럭이 4.7GHz입니다. 터보 부스트 클럭 기준으로 봤을 때 클럭이 500MHz 차이가 납니다. 500MHz면 꽤 클럭 차이가 크죠? 이번 11세대를 보니까 10세대랑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클럭이더라고요. 기존의 i5 1035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 1.5, 최대 클럭 3.7이었거든요. 그리고 i7 1065 같은 경우에는 기본 클럭 1.5, 최대 클럭 3.9GHz였어요. 최대 부스트 클럭으로 200MHz 차이가 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차이가 크죠? 그리고 기본 4GHz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공정이 기존과 똑같기 때문에 발열 스로틀링이 좀 걱정이 되긴 한다는 거. 캐시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더 많이 늘어났는데 i5 같은 경우에는 8메가의 인텔 스마트 캐시가, i7 같은 경우에는 12메가의 인텔 스마트 캐시가 적용되었다는 거. 그리고 내장 그래픽은 아이리스 Xe 그래픽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벤치마크 프로그램부터 돌려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CPU-Z입니다. CPU-Z 점수의 경우 i5의 경우 싱글 512.9점, 멀티 2554.1점, i7의 경우 싱글 547.6점, 멀티 2784.1점으로 나왔습니다. 싱글 점수에서는 7%, 멀티 점수에서는 9%, 성능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시네벤치 R15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결과는 i5 같은 경우에는 오픈GL 점수가 93.91, CPU 점수가 789점이 나왔으며 i7 같은 경우에는 99.51, CPU는 827점이 나왔습니다. 시네벤치에서는 오픈GL 점수가 약 6% 더 높았고 CPU 점수는 4% 더 높았습니다. 벤치마크에서는 어느 정도 i5보다 i7이 점수가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3D 마크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i5의 경우 타임스파이 1539점,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4240점이 나왔고 i7의 경우 타임스파이 1763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4918점이 나왔어요. 타임스파이에서는 15%, 파스에서는 16%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는데 3D 마크에서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네요. 그럼 실제로 게임과 작업 환경에서는 또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궁금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로 게임부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롤입니다. 풀 H 해상도로 맞췄고 옵션은 매우 높음으로 맞췄습니다. AI 대전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프레임을 측정하였습니다. i5 같은 경우에는 최소 57프레임, 최대 138프레임, 평균 96.091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i7 같은 경우에는 최소 61프레임, 최대 134프레임, 평균 94.146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i5가 조금 더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프레임으로 뽑아준 것 같아요. 오버워치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버워치의 경우 풀 H 해상도로 맞췄고 그래픽 옵션은 낮음, 그리고 렌더링 스케일 100%로 맞췄습니다. i5 같은 경우에는 최소 프레임 27, 최대 프레임 66, 평균 47.677, i7 같은 경우에는 최소 27프레임, 최대 68프레임, 평균 47.373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오버워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벤치에서는 i7 점수가 훨씬 더 높았었는데 실제 게임에서는 두 프로세서 모두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거. 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계속 몇 번 돌렸는데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게임을 하면서 노트북을 만져보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발열 때문에 제 성능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라이트룸과 프리미어 프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라이트룸입니다. DSLR 카메라로 찍은 로우 파일 131장, 용량이 총 3.96GB인데 간단한 보정을 해주고 아웃풋 했을 때 그 속도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i7이 속도가 빨랐는데 중간을 지나가면서 속도가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i5 같은 경우에는 6분 28초 만에 작업을 완료했으며 i7 같은 경우에는 6분 55초 만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해서 2번 정도 테스트를 더 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 프리미어 인코딩 테스트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풀 HD 소스입니다. 풀 HD 소스로 작업한 5분 49초 프로젝트를 H264 유튜브 1080p 프리셋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았는데 i5 같은 경우에는 2분 12초가 걸렸고 i7 같은 경우에는 2분 8초가 걸렸습니다. 4초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 그리고 4K 소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작업 파일 길이가 7분 46초이고 H264 코덱으로 4K 영상으로 출력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초반에는 i7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i5가 역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값은 i5 같은 경우에는 18분 49초, i7 같은 경우에는 20분 56초 만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2분 넘게 차이가 났어요. i5가 좀 빨리 작업을 완료한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100% 풀 로딩하고 15분이 지났을 때 두 프로세서 모두 2기가 이하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i5 같은 경우에는 1.6에서 1.8기가 그 사이로 작동을 하고 i7 같은 경우에도 2기가 이하로 작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물론 평균 클럭은 i7이 조금 더 높았는데 어쨌든 두 프로세서 모두 2기가 이하로 이게 스로틀링이 걸린 거죠. 최대 부스트 4기가 넘는 그 클럭을 활용하지 못하고 2기가 이하의 클럭으로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 이게 아마 공정의 개선 없이 이번에 좀 성능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고클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점수를 낼 수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능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제 성능보다 훨씬 더 떨어진 성능을 낼 수밖에 없다는 거. 막상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발열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i5를 선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모바일 저전력 프로세서에서 i5, i7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10세대 때도 저는 i5 선택했고 이번 11세대에도 저는 i5를 선택했는데 나쁘지 않았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디터 넷세스였습니다. 끝!